자, 우리 수원여고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이 올리포스 기본 1, 자, 18강에 나와져 있는 지문 하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방금 앞전까지 5강까지 했었을 때 내용 위주의 글이기 때문에 읽히는 게 크게 어렵진 않았었죠. 이게 표면적인 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글은요, 주제가 있고 그 주제가 또 하필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주제가 나오고 그 주제를 뒷받침하는 그러한 글의 구조를 가진 게 아니고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주제가 이 글은요, 글 전체로 봤을 때 주제는 몇 개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일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 글은, 그러니까 항상 글은 모의고사 형식의 이 짧은 글은요, 주제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죠. 근데 똑같은 말로 반복합니까? 그러진 않겠죠. 다른 말을 써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써 반복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른 단어를 사용할 때 이게 이 뜻이구나. 그 재진술이라고 하는데요. 재진술. 이거를 모르면 이야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어떤 주제를 계속해서 돌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학의 발전과 혁신에서 불확실성의 역할.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극복할 때 과학이 발전한다. 그러니까 지금 소재가 뭐예요? 불확실성하고 과학의 발전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엮여져 있는 거죠? 주제가요. 불확실성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이제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과학이 발전한다. 이렇게 되는 글입니다. 과학이 딱 보면 완전한 것 같죠, 여러분들? 근데 과학은 이 상태로 완전해. 그냥 확실해. 그냥 이 상태로 끝나. 그러면 발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발전은 없겠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잘 될 수 있는 게 없을까? 지금 이 상태로 뭔가 조금 불완전하고 더 잘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있어야지 그것을 해결해보고 찾아내보기 위해서 막 뭐 실험도 더 해보고 다른 방법도 연구해보면서 과학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텔레비전을 생각해보세요. 요새 텔레비전 되게 얇죠? 그런데 옛날에 칼라 TV 이런 게 나왔을 때 뒤에가 굉장히 불룩했었다고요. 되게 무거웠고요. 그리고 평평하지도 않았어요. TV 기능을 하고 있죠. 지금 TV도 TV 기능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만 사람들이 끝났다고 해보세요. 이게 그 발전의 과학의 발전의 소산으로 이 TV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이 그 당시 이걸로 그냥 딱 인정하고 끝났다고 해보세요. TV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과학기술 이걸로 완전해. 그러면 여기서 이 TV가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한 3, 40년 동안 계속 이러한 형태의 TV를 사용을 했겠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생각한 거예요. 이거 너무 무거운데? 좀 크게 만들 수는 없을까? 전력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것 같은데?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어떤 불확실성이요. 확실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의를 한 게 아니고 어떤 불확실성을 가지고 가능성을 가지고서 어떻게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노력해서 지금 TV까지 이르게 된 거잖아요. 과학의 발전은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걸 이해를 못하시면 글을 이해하기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자, more powerful example of the role of uncertainty in innovation comes from science. 자, 그러니까 강력한 예시는 과학에서부터 온다. 강력한 예시는 과학에서부터 온다. 근데 예시가 뭔 예시인지 모르죠? 한번 볼게요. 자, 혁신에서 불확실성의 역할에 대한 예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장을 봤을 때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혁신에서 그러니까 혁신의 어떤 구조에서 봤을 때, 혁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확실성의 그 역할은 과학에 있다. 뭐 이런 말이고요. 아무튼 과학이 발전하려면 그 불확실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과학이 그 혁신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greatest asset of the scientific tradition, 과학의 전통의 커다란 특징은 즉 과학이라는 것의 크다란 자산은 결국 뭐다? 자, 과학의 지속적인 자기성찰, 반성과 그리고 회의론에 있다. 말이 또 역시 어렵죠, 여러분들. 자기성찰, 반성을 하는 거, 그리고 회의론적인 그 감정을 갖는다는 거, 성공에 대한 의심이 회의론인데요. 이 말 자체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잘 한번 보세요. 불확실성에 대한 성찰과 회의론이 있는 것이 그것의 지속성이 과학의 특징이다.
즉 과학은요 계속해서 자기 성찰을 하고 이 자체로도 완벽한 게 아닐 거야. 더 나아지는 뭔가가 있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기 성찰을 하는 거고 성공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이 지금 TV 자체로 TV의 기능은 하지만 뭔가 조금 더 발전할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난 이거를 성공이라고 명명하지 않고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어 볼 거야 라는 것이 과학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accepting uncertainty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 at least the level of scientific communities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뭐 과학 사회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과학 사회의 정도만큼에서 그러니까 그 과학 분야들, 과학 전문가들, 이 과학자들의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과학자들끼리만서도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과학의.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항상 불확실성을 받아들여야 된다. 똑같은 말 또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결점이 아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과학의 결점이 아니다. 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혁신의 중요한 기틀이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원래 본체 지금 이 주제가 어렵습니다만 계속해서 주제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형광펜으로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렇죠? 과학의 철학자 두 명의 자이언츠는 커다란 유명한 그 과학의 철학자들 칼 포퍼하고 토마스 쿤은 둘 다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뭐예요? 과학은 이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한 요점을요 in different ways 다른 방법으로요. 이 사람들이 뭐를 강조했다고요? 과학의 특징은 뭐라고요?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강조했다라고 하면 그 지금 포퍼는 이렇게 말했고요. 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던지 뭐는 뭐다라고 되게 어려운 말로서 지금 쓰여져 있을 텐데요. 이 사람이 지금 주장한 게 뭐였다고요? 과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불확실성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면 말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Intellectual honesty means trying to refute rather than prove a theory about words. 말이 어렵죠. 지적 정직성은 의미하는 겁니다. 반박하려고 노력하는 것을요. 뭐 하는 것 대신에 이 세상의 이론들을 증명하는 것 대신에 되게 어렵잖아요. 여기서 지적 정직성은요. 과학의 발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과학의 발전이요. 과학의 발전은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박하는 것을, refute하는 것을요. 뭐 하는 것 대신에 그냥 찬성하고 있는 것 대신에 뭐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과학 사실에 대해서 그냥 찬성만 한다면 발전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발전의 여지가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박해보는 겁니다. 반박하는 것은 회의론을 가지고 자기 성찰을 가지는 거잖아요. 과학은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나아져 있었으니까요.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모의고사가 딱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 1년 뒤에 모의고사 보면 거의 이 정도의 그 사고력을 가져야지 이해할 수 있는 글이 계속해서 펼쳐지긴 할 겁니다. means 다음에는 의미하다 다음에 동사가 올 때는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사 ing를 써줘야 됩니다. 어법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쿤은요, 과학은 발전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live는 껑충 뛰다, forward는 앞쪽으로 껑충 뛰는 것은 발전하는 거거든요. 과학은 발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when contradiction, 모순 반박 똑같은 뜻이죠. 모순이 쌓이고 그 다음에 그 모순이 lead to giving up the dominant theory, 우세한 이론을 포기하도록 모순이 만들 때 과학은 발전한다. 말이 더럽게 어렵죠. 말이 근데 어려워서 선생님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똑같은 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순은요, 그거예요. 불확실성이 그 우세한 이론들은 그냥 과학 자체예요. 과학 자체를 발전하도록 만들 때 과학은 발전한다고요. 그러니까 모순을 과학이 받아들이고, 모순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과학이 받아들였을 때에는 기존에 있었던 이론을 깨고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때 과학이 발전한다라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좀 물어보시고요. 자, 이런 각각의 관점에서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선행되어집니다. 이게 먼저 일어난다.
그게 선행되어진다, 앞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일어납니다. 새로운 생각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디스커버리, 그러면 발견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즉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나서 과학에서 새로운 발견이 발생한다. 맞죠?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하는 거라고요. 모든 문장이 다 똑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클라이밋 사이언티스트 템신 에드월즈가 현재 말하듯이,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또 전문가가 또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가가 왜 자꾸 나오면서 얘기를 하는 건가요? 똑같은 말 계속 하는 거예요. 불확실성은 과학의 성장 동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 다음에 Editor of Nature, 네이처지 아시죠 여러분들? 과학 잡지, 미국의 네이처지의 편집장은요 once wrote, 또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또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과학이 어디를 통해서 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과학이 뭐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거든요. darkly, 어둡고 up down,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하는 많은 블라인드 앨리스, 보이지 않는 길들, 그리고 잘못된 길들을 과학이 가지 않는다면, 선생님 뭔 소리예요? 비유죠. 비유. 뭐의 비유예요? 지금 과학이 뭐 이런 것들을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확실성이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불확실성, 잘못된 길,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길, 그리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불확실성인 거잖아요. 그쵸? 업다운이 너무 심하다고요. 그 다음에 어둡고요. 그러니까 과학이 이러한 불확실성을 통해서 발전하지 않는다면, 불확실성을 통해서 가지 않는다면, 과학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과학은 곧 죽게 된다, 없어지게 된다. 말을 꺾어보세요. 그러면 과학이 이런 불확실성을 받아들인다면 과학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 hypothesis, to hypothesis 안 하긴 했지만 가설에서 가설까지 불확실성을 과학이 통과하지 않는다면 과학은 죽게 되는 거다. 반대로 과학이 불확실성을 통해서 간다면 과학은 살아있는 거다. That's why, that's because로 쓰시면 안 되고요. 그것이 왜 뭐뭐 한 이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이 왜 뭐가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것이 왜 뭐가 뭐뭐 하기 때문이다, 가주어 진주어. To be distrustful, 믿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distrustful, 믿으면 안 되는 것이다. 뭐가요? responsibility, 누구의 책임이래요. scientific journals, 아니면은 scientific writers, 그럼 과학적인 잡지에 글을 기고하는 사람, 과학 잡지에 글을 쓰는 사람의 책임이다. 그 사람은 뭐의 책임을 가지고 있냐면 to be distrustful, 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죠. 뭐를 못 믿을까요? 말이 어렵죠? 이 사람들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과학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사람들의 책임으로서. 왜 선생님, 과학에 대해서 못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또 내가 되게 답답한 거예요. 과학은 지금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발전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과학의 편에 서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요, 과학을 대할 때 믿어야 돼요? 과학을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디스트러스풀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대말은 여기서 트러스풀 써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어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 디스트러스풀이 나온다라는 것은 타이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 잡고 있으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트러스풀 쓸래, 디스트러스풀 쓸래, 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포인트라고요. 과학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도 과학에 대해서 믿으면 안 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The openness at the heart of the scientific spirit, 과학의 정신의 핵심의 오픈네스는요, 의미하는 겁니다. Never taking error personally, 그 error, 잘못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seeing success as temporary, 자, 그 성공을 일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리고 welcoming criticism, 비판을 항상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비판을 과학은 잘 받아들여야 한대요. 그렇죠? 비판을 받아들여야지, 뭐 또 여기에 어떤 새롭게 나아갈 방법이 있구나, 그러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성공을 일시적인 것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이 TV가 이렇게 잘 팔리고 있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죠. 나중에도 잘 팔릴 거라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봐야지 여기서 이제 일시적인 성공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 TV가 이렇게도 성공했지만 다음 걸로도 한번 나아가 볼까? 지금 굉장히 얇은 TV까지도 나왔지만 이거를 이제 구부릴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홀로그램 형식까지도 한번 진행을 해볼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과학의 발전인 거죠. 성공을 일시적인 요소로만 받아들여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음, 뭐 이런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조금 어려운 이유는요. 그냥 이렇게만 보세요. 이게 어렵습니까? 과학의 발전과 혁신에서 불확실성의 역할. 과학에서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할 때 과학이 발전한다. 이게 어렵지 않으시다면 그냥 끝인 거예요. 이게 주제인 겁니다. 요거는요 다 똑같은 말을 또 한 겁니다. 불확실성을 A로 잡아보시고요. 과학이라는 것을 B로 한번 잡아보시고 불확실성은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어디가 A를 말하는 그 재진술이고 어디가 과학의 발전을 말하는 재진술인지 A, B, A, B를 한번 다 잡으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가령 그냥 하나만 조금 잡아드릴까요, 여러분들? 뭐 이런 거요? 이런 거? 뭐 이거죠. Accepting uncertainty 이게 불확실성은 과학이 발전이 된다. 그것은 곧 과학이다. 그것이 있어야지 과학이 발전한다. 그리고요, 뭐 이런 거요. 지식의 정직성 이 과학의 발전은요. 반박하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이게 A겠네요. 과학은 불확실성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반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과학이 발전이 된다. 이렇게 B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학은 발전을 합니다. 이게 B 부분이고요. 모순이 있을 때 뭔가 불확실성이 있을 때 이게 A고요. 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배우게 될 때 이 재진수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지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의 그 모의고사를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단어 되게 많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해석이 되는 것은 기본이겠죠. 그래서 단어 많이 알고 어법적인 문법적인 사항도 알아서 해석이 다 된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이렇게 글을 전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학원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게 앞선에도 말씀드렸던 이 지문의 글 전개 방식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장, 예시 구조, 뭐 실험 구조, 통념, 반박 구조, 비교 대조 구조, 일화, 뭐 일화 다음에는 이제 그 깨달음 구조 이런 6개, 7개의 글과 이 재진술이 돌아가는 거, 비유, 생략 이런 것들을 아시면은 이제 수능에서 또 1등급 만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것은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뭐 명심 좀 하시면서 이 글을 정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겠네요. 이 글은 반드시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 자,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많이 읽어보시고요. 눈에 익도록 많이 해보시고 거의 암기하는 수준까지 여러분들 글에 익숙하시면 시험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자, 감사합니다.